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지만 좋은 먹거리와 요리법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2019 파인푸드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파인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식품을 보는 재미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인 청년 창업인 부스부터 특산품을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선 지자체 부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국도에서 커브길을 지나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송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장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듣는 파워 인터뷰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주 남원시장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는 행복한 고민이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지만 좋은 먹거리와 요리법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배된 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추청쌀과 강원 오대쌀, 경남 백진주쌀 등 지역과 품종도 다양합니다.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각 지역의 쌀로 빚은 40여 종의 막걸리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고유의 색깔이 다르듯 같은 막걸리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막걸리 되게 잘 모르고 생소하게 다가왔었는데 여러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막걸리를 맛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식품 종합 전시회 현장. 소비자들은 고흥 커피와 무안 양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겼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으로 근심이 큰 지역 농가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주최 측에도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직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벌꿀을 이용한 로얄 젤리나 프로폴리스, 양파로 만든 양파즙 등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쿠킹쇼를 통한 새로운 조리법 소개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홈카페 1일 클래스는 젊고 트렌디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농산 먹거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 정보들을 알면 좋은 소비, 그다음에 맛있는 소비, 그다음에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농업시장.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취향 저격 지역 특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파인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식품을 보는 재미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청년 농업인 부스부터 특산품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선 지자체 부스까지 2019 파인푸드 페스티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조기를 이용한 옹심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즐거워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개의 지역 소상공 업체가 300여 개의 로컬 푸드를 선보였습니다. 제각각의 상품들로 인해 관람객들이 눈과 입으로 즐길 수 있는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나왔는데 그냥 아이가 먹을 거를 잘 먹어서 그냥 뭐 아이들한테 줄만한 게 있나 찾아보려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와서 직접 보고 이렇게 구매하고 먹어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하다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 특산품을 활용한 아이디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참석한 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치즈를 활용한 간편식이, 순창군은 청년 창업인이 특산품인 블루베리와 조청을 접목한 상품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청을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조청은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만 찾으시고 평소에 잘 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볼까 해서 블루베리를 넣어가지고 블루베리 조청을 만들게 됐어요. 행사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 대한민국 파인푸드 어워즈도 열렸습니다. 대상은 특산물 정책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흥군이, 정읍시는 지역 특산물 우수 브랜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홍보를 위해 직접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보리 가공 제품, 천일염 등 40여 개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자 CJ 파인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인푸드 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에겐 활력을, 시민들에겐 즐거움을 주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완주 남원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이곳이 어딘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대나무도 있고 울창한 숲이 보이는데 도심 한가운 속에 있는 이곳 어디입니까? 예, 저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대나무 있고 담장에 있는데 저희가 광활루원입니다. 바로 광활루원인데 남원 시내 그 중심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저희가 이렇게 남원 예촌이라는 그 이름으로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그 한옥 숙박 체험 건물이에요. 이 광활루 그리고 남원예촌 시청자들도 함께 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시장님께서는 지금 3선째를 맞이하고 계신데요. 민선 7기 취임하신 지가 벌써 1주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남원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성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원의 미래는, 남원의 발전은 문화관광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에 집중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남원을 찾는 분들이 그 광활루원을 많이 연상하고 시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 한결같은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활루원 중심의 그 남원 예촌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이제 이 사업이 단계별로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이 광활루원 바로 지나게 보면 앞에 요천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요천 건너편에 우리 남원 대표하는 남원 관광지가 있고 춘향 테마파크, 또 그 뒤편에 이제 한파우라고 하는 지명에 꽤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이쪽에는 남원이 예향, 남원이 여러 가지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많이 간직한 곳이어서 그런 예술을 소재로 해서 그 예술 계곡을, 예술 골짜기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 광활루원을 중심으로 또 요천 양쪽에 남원 시내 전체를 관광 요새화하고 벨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좀 진행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남원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그리고 이 질산 전기열차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님 임기 중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대학을 개교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현안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 유일하게 남원에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의과대학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체가 되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22년도에 개교를 하기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2022년도에 개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모양새에서 저희가 많은 그런 정치력을 모아서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리산의 친환경 전기열차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국가의 밑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처럼 지리산에 특히 남원 구간에 처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임기 동안에는 2022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국가대학은 개교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그게 그때까지 완성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 남원 지리산 지역에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결정돼서 착수하는 것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시장님 임기 중에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께 그리고 남원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물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분야에 다 이렇게 어디 걸쳐 있지만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의 생활에 문화복지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소스 자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정부의 방침이 마침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지역의 문화 대표 도시, 대표 문화시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지난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와서 그 어떤 예비 성격의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해 왔고 2019년도 금년 이제 하반기 아마 11월 정도 될 것인데 그때쯤 되면 국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문화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저희가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년남원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민선 5기, 6기 때 저희가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해왔던 일이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가시화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비판하고 응원해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이완주 시장 일할 때 많은 응원을 사랑을 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더욱 용기 100배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주 남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원에서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쯤 남원시 인월면 한 국도에서 커브길을 지나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송모 씨 등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악취를 잡기 위해 모니터링 방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방재단은 2인 1조로 2개 팀을 구성돼 24시간 악취 방제에 나섭니다. 악취 모니터링은 부안읍 시내와 농공단지 등 부안읍 악취 발생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재단은 악취 발생 시 차량을 이용해 악취 제거제 살포 등의 방제 조치로 악취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업무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270개 공기업 대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지난 2016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인 나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과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